불안한데. 자, 봅시다. 우리 오늘 볼 거는 교재 에서용. 자, 어디를 볼 거냐? 244페이지. 244페이지. 교재에서. 자,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를 봤었는데, 그 산과 염기에 대한 이제 정의, 산이 뭐다, 염기가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볼 거예요.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치? 산이 있고, 염기가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자, HA라는 물질이 이렇게 수소이온과 A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또 BOH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얘가 B라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걸 염기라고 한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렇게만 얘기하면 이거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앞에 한마디가 더 붙지. 뭐? 수용액에서. 그지? 그래서 어디 물에 녹아서, 물 속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 말 그대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걸 우리가 산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기술이 이제 아레니우스 이제 저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더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뭐가 발견됐냐 하면 물 밖에도 산이 있더래. 근데 이 얘기로는 설명이 안 돼. 왜? 아레니우스는 물 속에 있는 것만, 물에 녹아 있을 때만 설명한 거거든요. 물 밖에 있는 건 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야겠지. 물 밖에 있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지?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들이, 자, 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포함해서, 자, 요렇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산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소이온을 받는 게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물 안에 있건 물 밖에 있건 상관없어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받는 걸 염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해서 요런 이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로 HCl이 있는데 얘가 물 속에서 요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더라. 어디에서? 물 속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자,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뭐야? 산이죠? 그치? 자, 마찬가지로 자,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얘는 자, 물에 녹아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물 속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앞에서 얘기했던 아레니우스가 얘기했던 산과 염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요 브랜스테드 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HCl을 HC 염화수소를 물에 녹일 건데 물에 녹인다는 거는 뭐야? 물과 만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HCl이 물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수소이온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Cl-가 되고 그러면서 H3O 플러스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건데 뭐 이름은 그냥 몰라 상관없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서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얘가 뭐가 되고 산이 되는 거고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자 암모니아가 있는데 NH3 자 암모니아가 자 얘가 물에 녹았다 뭐 물과 만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요렇게 수소이온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암모늄 이온과 그 다음에 자 물은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OH- 수산화이온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고 얘가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산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얘를 좀 눈여겨봐야겠죠. 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그 염기 얘기할 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렇게 OH가 금속에 붙어 있을 때 염기다. 근데 암모니아도 염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암모니아에는 OH가 없죠. 근데 얘는 염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물에 녹으면 수산화이온이 나오니까 염기성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염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요 얘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요렇게 이제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번과 4번은 요 브랜스테드 로리 얘기로 이제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한 건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뭐야? 물 속에서 하는 거지. 물과 만났으니까. 근데 물 밖에 있는 것도 설명이 된다며 얘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자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그 중학교 때 확산 배우지 확산. 확산 배울 때 요런 실험이 있었는데 기억하나? 자, 유리관을 가져다 놓고 한쪽에는 이제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을 한쪽에는 이제 염화수소수를 묻힌 솜을 갖다 꽂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흰색 연기띠가 생겨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가벼우니까 더 빠르다. 그래서 확산 속도는 가벼울수록 빠르다. 뭐 이런 거 확인할 때 하는 실험이에요. 이때 여기서 요 만들어진 흰색 연기띠가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인데 자, 요 실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암모니아하고 누구? 염화수소하고 요렇게 만나서 여기서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자 여기서 요렇게 수소이온이 갈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 얘는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에서? 유리관 안에서 공기 중에서 하는 실험이잖아.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지? 이때도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물 속에 있을 때만 산과 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도 산과 염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걸로 우리가 산염기를 구분할 수 있다.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찾을 수만 있으면. 됐어?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뒤로 또 넘어가셔서. 자,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나오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는 우리가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앞에 또 다른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pH 얘기로 볼 겁니다.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얘기 위주로만 좀 볼 건데요. 자, p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거고 얘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구하는 값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로그를 이런 때는 배우지 않지.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pH는요. pH 0부터 해서 pH 7, 그 다음에 pH 14까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H 0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수소이온의 농도가 자, 1 곱하기
10에 얼마? 0승만큼 있을 때를 pH 0이라고 하는 거야. 1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7승만큼 있을 때를 pH 7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14승만큼 있을 때 이걸 pH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이게 pH 14예요. H가 뭐야? 이게 수소이온 갖고 있으니까 pH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수산화이온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수산화이온 가지고 하면 그걸 POH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POH, 화학원에서는 POH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통합과에서 POH를 잘 쓰진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POH는 참고로만 얘기하면 여기가 pH 0일 때 POH는 14가 돼요, 여기가. 여기는 POH가 7이 될 거고 여기는 POH가 0이 됩니다. 그래서 pH와 POH의 합은 항상 14가 나와야 돼요. 어떤 용액에서든지 간에. 그게 산성 용액이건 중성용, 물이건 염기성 용액이건 아니면 소금물이건 설탕물이건 간에 항상 pH와 POH의 합은 1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OH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pH 알면 POH 구하기 쉽지. 합이 14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통합과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다. 저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그럼 여기, 자, pH 이제 볼 거예요. pH 0, pH 7, pH 14가 있는데, 요 밑에 값을 보니까, 어디로? 요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많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 pH가 작아질수록 산성이에요. pH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값인 pH 7, 이때가 중성이 되는 거야. 해서 자, pH 7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산성, 이거보다 크면 염기성이에요. 자, 이 pH가 7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도, 즉 7에서 0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pH가 더 작을수록 강산이 되는 거고 7에 가까울수록 약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pH가 7에 가까울수록 약염기가 되는 거고요. 14에 가까울수록 강염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pH 1 차이가 나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보니까 그러겠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pH 3과 pH 5를 비교하면 누가 수소이온이 더 많은 거니? pH 3이 더 많은 거지. 그죠? 얼마 더 많니? 그지? pH 4가 있으면 1차니까 10배니까 10배, 10배 돼서 얼마? 얘가 100배가 더 많은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pH는 요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치? 자, 그때 24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자, 거기 뭐 사이다 그림 있고 토마토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걸 외우고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이건 아마 통합과학에도 이제 교과서나 이제 참고서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거기 뭐 토마토가 산성이네, 우유도 산성이네, 그죠?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일 거고, 그지? 뭐 어떤 교과서에는 뭐 커피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네, 밑에 지시형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외워 두셔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할 중화 반응 얘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256페이지.
됐나요? 자, 지워요. 자, 이번에는 중화 반응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산은 당연히 뭐를 산성을 띠고 있을 거고요. 염기는 당연히 염기성을 띠고 있겠지. 그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물과 염, 얘는 뭔데? 얘네는 중성이거든. 그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이라 해서 중화 반응인 거야. 자, 산에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염산이 예시로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수산나트륨이 예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물을 만들고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요게 이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자, 여기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있는데 물 속에 얘네들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이렇게 뜯어져 있었을 거예요. 수산나트륨도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져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그죠? 서로 잡아당겨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붙어도, 요 주변에 물이 얘네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바로바로 뜯어질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를 요렇게 하나의 비커에 이제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수소이온이 음이온을 염화이온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수산화이온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요 수소이온이 요 염화이온을 만나면 이제 얘네는 합쳐져서 물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세요, 얘네가. 아니야, 얘네가 물이지, 사실은. 그지? 그 얘네는 그냥 바로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야. 얘네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달라붙을 것 같지만 주변에 물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뜯어집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뜯어진 상태로 존재해요. 물론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 중에 만났을 때 달라붙는 힘이 더 세서, 물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세서 달라붙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앙금이야. 물이 잡아당겨도 안 뜯어지는 애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앙금을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아요. 잘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애들은 대부분 다 물속에 뜯어지는 애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요 위에 이렇게 이게 화학 반응식을 썼는데, 여기에는 NaCl을 이렇게 붙여서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얘네가 물속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물속에 뜯어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쓸 때는 붙여서 썼지만, 반응식 쓸 때는 실제로 물속에서는 뜯어져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알자이온이라는 겁니다. 자, 알자이온이라는 게 뭐냐?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에 참여한다는 거는 여기 지금 뭐 하는 반응인데? 물 만드는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생성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죠. 또 두 번째로 자, 구경꾼 이온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자, 구경꾼 이온은 뭐냐? 얘는 반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야? 알자 이온 빼고 나머지예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같은 애들을 얘기하겠지. 자, 근데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물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온들이 남아있는 이온들이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만약에 앙금을 만들게 되면 그 앙금 만드는 이온들은 여기 알자 이온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앙금 나오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엔 뭘 배우느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변하는 애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변하는 게 누구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 만드는 게 실제로 변하는 거잖아. 그게 알자 이온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뭐를 만든다? 물을 만든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자, 요 얘기가, 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 중화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이때 같이 알아둘 거는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반응하더라. 한 개 만나서 한 개 만들어진다. 요 얘기까지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엔 뭘 볼 거냐? 자, 간단한 거 하나 볼 거야. 자, 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염하고 염기는 다른 거야. 알았죠? 애들 가끔마다 이걸 헷갈리는데 염하고 염기는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염은 뭐냐? 염은 이온이 염이야, 이온. 그래서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배울 때, 1학기 때, 뭐 탄소의 순환 요런 거 할 때, 그죠? 거의 탄소는 물 속에서 뭐로 존재한다고 그래? 탄산염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뭐야? 탄산염으로 존재한다는 게 탄산이온으로 존재한다고. 물 속에서.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런 얘기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런 중화 반응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중화점이 뭐냐? 중화점이 뭐냐? 첫 번째, 중화점은 중성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pH가 7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중성이 됐다는 거는 얘들아, 중화 반응이 뭐야? 중성되는 반응이잖아. 그 중성이 됐어. 그럼 중화 반응이 뭐 다 끝났다는 거지. 중화 반응이 완료됐다. 끝났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염산을 집어넣고 거기다 수나트륨을 집어넣는데 중화 반응이 완료됐다. 무슨 말이야? 중성됐다. 이 뜻인 거야. 자, 근데 중화점의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 이게 중화점입니다. 왜 얘네가 같아질 때가 중화점이니? 1대1로 만나잖아. 그지? 자,
얘하고 얘가 만약에 개수가 달라. 중화 반응을 했더니 수소이온이 남았어. 그럼 뭐야? 산성인 거지. 했더니 수산화이온이 남았어. 그럼 염기성인 거지. 그죠? 얘네 개수가 같아졌을 때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둘 다 동시에 0이 됐을 때지. 그때가 뭐야? 그때가 중화점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해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온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중화점을 그러면 어떻게 찾니? 저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첫 번째는 지시학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지시학의 색깔이 뭐가 중성의 색깔이 됐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 염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BTB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자,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을 띄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요 비관의 자, 수용액의 색깔이 어느 순간 얘가 싹 하고 요렇게 녹색으로 변할 때가 나타나요. 그러면 자, BTB는 자,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이죠. 그러니까 녹색이 됐다는 거는 여기가 중성이 됐다는 거고 이제 멈추면 되지. 여기가 중화점인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전류의 세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그럼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된다? 무슨 말이냐? 그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전류의 세기,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 이온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죠? 전해질은 전류가 흐르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약 나누는 거 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 전해질에서 전류의 세기는 뭐하고?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도가 커질수록 세기가 세지고요. 농도가 작아지면 세기가 작아져요. 그런데 자, 중화 반응을 하면 중화 반응이 뭐 만드는 반응이야? 에이, 중성되는 반응이 맞는데 물질로 따지면 뭐가? 물 만드는 반응이잖아. 물이 만들어지면 농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요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세기가 감소하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류의 세기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전류의 세기 기호로 I를 쓰죠. 나중에 증가하는 중화 반응 끝나면 더 이상 물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요 최소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온도를 기운내, 뭐지? 주면 안 돼. 야, 네가 운전하고 간 줄 알겠다. 자, 봅시다. 온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온도를 이용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도가 최대일 때가 중화점이에요. 자, 이것도 여기 왜 최대일 때가 중화점이냐? 자, 중화 반응은요. 발열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상태 변화 외우면서 그죠? 기화, 액화, 응고, 그죠? 융해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열 에너지에 출입이 있죠. 그지?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에스키모들이 뭐 이글루에 날씨 추워지면 이글루에다 물을 뿌려서 얼음이 될 때 열이 방출되고 그래서 이글루 안에 따뜻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 알았지?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열의 출입이 생겨요. 그때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열이 발생해요. 봐봐. 얘들아. 고체에서 액체 될 거야? 기체 될 거야?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고체가 얼음이 물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지. 그럼 다시 기체가 액체 되면 열을 방출해야지. 멀어지면 흡수고 가까워지면 방출이야. 알았지? 그치? 이건 여러분 나중에 뭐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화학원 이거 됐건 뭐가 이거 다 똑같아.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방출이야. 그럼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합쳐지는 거잖아. 그럼 방출하겠어, 흡수하겠어? 방출하지,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때 발생하는 열의 이름이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오늘 뭐 기화열, 액화열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도 제일 높았을 때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건 그래. 근데 온도가 왜 다시 낮아지지?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진행이 안 되면 끝나면 중화점이니까 중화 반응이 끝났겠지? 그럼 그다음부터 뭐해?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식어버리겠지. 그쵸?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그치? 물 막 끓이다가 엄마가 심으로 시켜서 불 끄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물이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식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다른 걸 더 집어넣으면, 그지? 온도가 낮은 애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요. 자, 해서 요렇게 우리가 중화점이란 거를 찾을 수 있다. 됐어요? 됐어? 자, 해서 중화점 얘기 보시고, 자, 일단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지울 거야. 알았죠? 됐어요? 나 저번에 보니까 동영상 찍다가 뭘 누르면 그 사진이 스냅 사진이 되는 기능이 있던데? 그런 기능 있지? 뭐 하면 돼? 뭐가 된다? 스냅 사진이 찍히는 거. 영상 찍다가. 그 장면만 딱 사진처럼. 그지? 다음부터 그거를 찍어 놓을까, 그냥? 연구를 또 연습을 또 해봐야지. 자, 어디, 여기까지. 그 영상 올려놓을 때 그 사진 같이 올려놓은, 잠깐. 거기 사진이 같이 올라가나? 다시. 올려놓으면 될 텐데.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여러분 지금, 교재에서요. 258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래프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서 볼 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 개수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비커 안에 염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수산화트륨을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이온이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그지? 자, 처음에 요 비커 안에, 그지? 예를 들어서, 자, 요 HCl을 내가 N개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N개를 집어넣으면 수소이온이 저 안에 몇 개, N개 있고, 염화이온이 N개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요렇게 뜯어질 거거든. 그럼 수소이온 N개, 염화이온 N개 나오겠지. 그죠?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은 아직은 없어요. 저 비커 안에는.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수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 수산화이온이 들어가니까 수소이온은 뭐 하겠어? 물 만들겠지. 물 만들면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될 거예요. 근데 염화이온은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잖아. 말 그대로 구경하는 애잖아, 얘. 그죠?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은 그냥 계속 N개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 얘도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죠. 얘는 들어가는 족족 쌓일 거예요. 2개 넣으면 2개, 10개 넣으면 10개 계속. 그죠? 그래서 얘는 점점 넣다 보면 N개가 될 겁니다. 근데 수산화이온은 좀 얘기가 다르지. 왜? 얘는 들어가자마자 수소이온하고 만나서 물 만들 거잖아. 그럼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는 거지. 물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개가 될 겁니다. 그치? 자, 이때가 뭐야? 이때가 중화점이야. 뭐도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을 때. 이때가 중화점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계속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뭐 어떻게 돼? 그냥 계속 0이지. 이미 다 없어졌는데. 자, 염화이온도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얘는 그냥 계속 N개 있는 겁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또 쌓이겠지? 그 더 집어넣으면 2N개가 될 거예요. N개 더 집어넣으면. 자, 수산화이온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들어가도 물을 못 만들지, 이제. 왜? 수소이온이 이제 없잖아. 수소이온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었는데 수소이온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들어가서 얘도 그냥 쌓이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N개가 되겠지, 이제. 됐어? 그래서 요렇게 이온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자, 우리가 네 군데를 좀 잘 찍어줘야 돼요. 어떻게 네 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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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군데를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여기는 저 비커 안에 먼저 들어간 애들. 여기는 나중에 들어간 애들. 여기는 구경꾼 이온들. 여기는 알짜 이온들이 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봅시다. 수소이온부터 볼게요. 자, 수소이온은 이거 상관없이 그냥 그리면 돼. 수소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짜 이온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염화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수산화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짜 이온이죠. 요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합니다. 이게 수산화이온의 그래프예요. 됐어? 그래서 자,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크로스하는 지점과 여기 크로스하는 지점, 구경꾼 이온이 모이는 지점과 알짜 이온이 모이는 지점은 같은 위치에 오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얘 기울기, 얘 기울기, 얘 기울기는 증가 감소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처럼 예쁘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 자, 옵션으로 같이 다니는 그래프가 2개가 있어요. 그치? 자, 그게 뭐냐? 자, 하나는 물의 양이고, 여기 중화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예요. 예? 자, 일단 물의 양은 물의 양은 뭐 어떻게 돼? 만들어지다 말겠지.
그죠? 요런 그래프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봤을 텐데. 앙금에서도 이런 그래프 하나 나오지. 그죠? 뭐 이때 이렇게 뭐야. 질산납 있는데 아이오디나 은인가? 기억도 안 나시. 집어넣으면, 그지? 앙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엔 더 집어넣어도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나오. 똑같은 얘기예요. 앙금 만드는 거나 물 만드는 거나. 그치? 자, 왜 그래요? 이 물이 그래서 얼마 만들어지는 거야? N개. 여기가 N개라면, 처음에 N개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지? 물 N개 만들겠죠. 수소이온이 N개밖에 없으니까. 수산화이온을 더 집어넣어봐야 의미가 없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전체 이온의 개수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이때 자, 처음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2N개일 거예요. 그죠? 그지? 수소 이온도 N개 있었고 염화 이온도 N개 있었으니까. 근데 얘가 어느 정도까지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도 이온의 개수의 변화가 안 생겨요. 왜? 얘랑 기울기 같다며. 감소하는 것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5개 없어지면 5개 생기고 7개 없어지면 7개 생기고, 그지?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게? 그게 중화점이야. 자, 여기서 어디가 중화점이에요? 여기가 중화점이죠. 수소 이온도 0이 되고 수산화 이온도 0이 됐을 때, 그지? 그래서 요 지점이 중화점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중화점은 어느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요 지점. 요 지점이 뭔데?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이 중화점이야. 꺾이는 지점이 중화점이야. 그래프는 무조건 꺾이는 데를 중화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도 어디가? 여기가 중화점이고요. 얘도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중화점까지 뭐 하다가 일정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뭐를 알아두셔야 되느냐? 얘 요 증가할 때 있지? 여기까지 일정하게 가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증가하는 거 있죠? 요 0점에서 이어지는 그래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완자에는 아마 그렇게 안 그려져 있을 거야. 기울기가 너무 크게 돼 있지. 그 그래프가 잘못된 거야. 맞지? 요 기울기는 요 0점에서 이어지는 기울기의 연장선상에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해. 이거 문제 풀 때,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는 단계에서 몇 단계를 훅 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왜냐면, 보이거든, 바로. 계산해서 봐봐. 여기 몇 대 몇이게? 2대 1대 1. 바로 보이잖아. 근데 이걸 계산해서 구해야 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기울기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저런 값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두시면 되고.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요쪽 안 돼? 자, 일단 필요한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됐나요? 자.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요 얘기 볼 거예요, 이거. 중화점일 때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져야 된다 그랬지? 그죠?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저 찾는 방법을 이제 봤던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찾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 거기가 이제 중화점이라는 건데, 자, 요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농도를 알아야 돼요. 농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화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다 몰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에서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거가 아니라 몰농도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그치? 자, 근데 이 농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농도라고 얘기하면 다 몰농도 얘기하는 거야. 농도라고 하는 게 화학원 1단원에서 배워요. 다시 얘기하면 통합과학에서 안 배워.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농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대신에 그렇다고 안 물어보는 건 아니야. 물어봐.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그치? 무슨 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을 써요.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1ml에 들어있는 이온수 혹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농도란 뜻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추가로 요걸 합시다. 우리가 여기 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어요. A당 B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A분의 B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피당 이온수 이건 무슨 말이야? 부피분의 이온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온의 개수 구하려고, 이온수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됐어? 자, 그래서 자, 다시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그죠?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자, 수소이온은 산에 들어있으니까, 산에 N1, M1, V1. 여러분들 아마 곧 앞에 페이지, 25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염기에 들어있으니까 N2, M2, V2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이 뭐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같아지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M이라고 쓴 게 이게 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몰 농도라서 M 씁니다. 농도입니다. V가 뭐야? 부피 얘기하는 거야. 그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온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도 곱하기 부피겠죠. 근데 여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네. 얘는 뭐야? 얘는 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야. 간단해. 알고나 배우기 전이라 어려운 거지. 배우고 나면 에이 뭐죠? 산과 염기에 지난번에 산에도 종류가 있고 염기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산, 약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강염기, 약염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 중에 일가산이라는 게 있고 이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가산은 뭐냐? HCl이 일가산이에요.
아세트산이 일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이 이가산이에요. 뭐냐면 수소이온이 1개 나오면 일가산이고요. 수소이온이 1개 나오면 일가산이에요. 일가입니다, 일가. 수소이온이 2개 나오면 이가예요. 간단하죠? 자, 염기 또 마찬가지예요. 그치? 수산화 나트륨이 이게 일가 염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수산화 칼슘이 이게 이가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그죠? 수산화이온 하나 나오고 수산화이온 2개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요 앞에 곱해줘야 돼.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농도 곱하기 부피 요거 계산한 거 있지? 이게 뭐를 어떤 개수를 찾은 거냐면 얘 개수를 찾은 거야. 얘 개수. 얘 계산했더니 1이 나왔어. 그럼 얘 1 나온 겁니다. 그럼 거기서 수소이온 1개 나오지? 그럼 수소이온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를 계산한 값이 1이 나왔어. 그럼 얘가 1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수소이온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2 한번 곱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해서 여기 앞에 가수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통합과학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가와 일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염산과 수소팀이 주로 나온다고? 일가와 일가로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요 이가가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이근처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요 이가가 나왔던 게 대진여고고, 그 다음에 서러벌도 나온 적이 있고, 재연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진고도 나온 적이 있고, 최근 들어서 학교들만 이렇게 한 문제씩 툭툭 던집니다. 이가 끼어 있는 게. 왜냐하면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원이 다 이가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가로만 하면 이제 애들이 다 풀어. 이가가 들어가면 조금 골치 아파져. 그래서 이제 요 일가, 이가도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 그래서 갑자기 NMV는 NMV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면 돼요. N은 가수, M은 농도, V는 부피. 됐어? 그렇게 해서 요게 같아졌을 때가 뭐다? 그때가 중화점이다. 오케이? 자, 해서 오늘 하는 중화반응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